차이입니다. 여러분은 중국 하면 어떤 감정이 먼저 드십니까? 또 일본 하면 어떤 감정이 먼저 드시는지요? 그리고 동시에 중국과 일본이 가진 객관적인 국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쪽은 세계 2위로서 미국과 패권을 다투는 국가이고, 다른 한쪽 역시도 한때 미국의 패권까지 넘볼 정도로 강력했던 현재 세계 4위의 국가입니다. 우리는 이 중국과 일본이라는 나라의 실질적인 힘과 우리가 그들에게 느끼는 주관적인 감정 사이에서 어떤 인지 편향을 겪고 있을까요? 우리가 중국과 일본을 깔보고 폄하하며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감정과 그들이 실제로 우리나라에 큰 위협이 될 정도로 강력한 힘을 가졌다는 객관적 사실 사이에 괴리감이 존재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겁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접경국 사이에는 이처럼 늘 으르렁대거나 설령 협력 관계를 맺었더라도 감정적인 불편함이 남아있기 마련이니까요. 그리고 바로 오늘 이야기에서는 이런 갈등의 또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등장합니다. 요즘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들, 예컨대 러우 전쟁이나 이란 전쟁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승자와 패자가 구분되는 과정에서 상호 간에 무지막지한 피해가 발생하는 그야말로 답이 없는 치킨 게임 양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인데요.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현재 전 세계적으로 거세게 불고 있는 파워 전쟁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촉발된 가장 확실한 사례이자 모티브가 된 나라가 바로 신흥문화 강국으로 떠오른 대한민국이라는 흥미로운 분석이 나왔는데요. 먼저 이 이야기를 하려면 현재 국제 정세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 아주 냉정하게 현실적인 부분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미국 하버드 경영대학원 교수, 런던 경영대학원 부학장, 마이애미 대학교 경영대학 학장을 역임한 글로벌 경영학계의 거물이자 브랜드 전략 전문가가 있습니다. 듀크 쿤산 대학교의 총장 존 킴치인데요. 그가 최근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 기고한 칼럼이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필자의 이력을 이토록 장황하게 늘어놓은 이유는 그의 미국, 유럽, 중국을 넘나드는 글로벌한 활동 범위와 전문성이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의 객관성을 완벽하게 보증해주기 때문입니다. 필자는 이 칼럼을 시작하며 이렇게 단언했는데요. 급부상하는 중국에 있어 소프트 파워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국가 전략이다.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중국 따위가 무슨 소프트 파워냐라며 무시할 수도 있겠지만 필자는 이에 대해 유럽 현지 조사에 기반한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지금 유럽은 점점 더 불확실해지는 국제 질서 속 앞으로 누구와 손을 잡아야 하는지 깊은 고민에 빠져 있는데요. 실제로 2026년 영국의 글로벌 여론조사 및 정책 연구기관인 퍼블릭 퍼스트가 EU 24개국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 가운데 어느 나라와 더 긴밀한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유럽인들의 의견은 팽팽하게 갈렸다는 것인데요. 결과를 보면 EU 24개국 중 무려 8개국이 중국을 선택했고 9개국은 미국을 선택했으며 나머지 7개국은 중립을 지키며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못했습니다. 유럽 국가의 절반에 가까운 나라들이 이미 미국보다 중국과의 협력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온 것이죠. 하지만 필자는 이 결과가 단순히 경제적 이익이나 지정학적 역학관계 때문이 아니라 결국 국가의 평판에 관한 문제라고 분석하며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미국의 대외 정책이 점점 예측하기 어려워지는 상황 속에서 중국은 그들이 미국보다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장기적인 파트너라는 점을 유럽에 어필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해왔다. 물론 이러한 중국에 대한 인식이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결정짓는 핵심은 단순한 무력이 아니라 바로 신뢰라는 점이다. 이것이 소프트 파워의 진정한 역할이다. 이는 국가의 매력을 통해 타인의 선호를 바꾸고 존경을 이끌어내는 능력을 뜻한다. 쉽게 말해서 소프트 파워는 사람들이 그 나라를 얼마나 좋아하게 만드는가의 문제라는 것이죠. 따라서 소프트 파워가 강한 국가는 국제사회에서 신뢰와 존경을 받으며 자연스럽게 다른 나라들로 하여금 모범적이라는 인식을 갖게 한다는 설명입니다. 이어서 필자는 소프트 파워에 대해 더욱 자세한 설명을 내놓았는데요. 소프트 파워가 강력한 국가는 신뢰받고 존중받을 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제품도 세계 시장에서 잘 팔리게 된다. 그 국가의 문화도 사랑을 받으며 자국 국민들까지 세계 각지에서 환영받게 된다. 이러한 국가적 인식이 대단히 중요한 이유는 전 세계 소비자들이 여행 갈 나라를 결정할 때, 유학이나 투자를 결정할 때
혹은 비즈니스 파트너를 선택할 때 단순히 경제적 조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 대한 종합적인 이미지를 함께 고려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프트 파워는 정부가 억지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다. 그것은 철저히 사람과 사람 사이의 경험, 그리고 민간 교류의 축적을 통해 만들어진다. 지난 40여 년 동안 중국은 세계 2위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며 제조업과 인프라 분야에서 세계적인 위치를 확보했다. 하지만 앞으로 중국의 국제적 영향력은 전 세계인들이 중국의 기업과 대학, 문화, 그리고 중국인 관광객들을 직접 경험하면서 형성하게 될 이미지에 더욱 크게 좌우될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강력한 핵심 무기가 바로 기업이 가진 소프트 파워이다. 그러면서 필자는 이 대목에서 매우 흥미롭게도 한국이 바로 이런 핵심 예시라고 소개했는데요. 그리고 중국은 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과거 일본이 토요타와 소니의 혁신적인 제품 덕분에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듯 한국 역시 삼성과 현대, LG를 통해 국가 이미지를 엄청나게 끌어올렸다. 현재 중국도 정확히 그 길을 걷고 있다. 화웨이나 샤오미, BYD 같은 중국 기업들은 이제 중국산 제품 역시 최고 수준의 품질과 혁신성을 갖출 수 있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증명해 보이고 있다. 중국이 문화와 스포츠 등 다양한 소프트 파워 영역에 사활을 걸고 접근하는 이유는 미국과 패권을 다투는 이 전쟁에서 소프트 파워가 상상을 초월하는 강력한 무기라는 사실을 그들이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필자가 강조하는 소프트 파워의 가치는 실제로 하드 파워 이상으로 커지고 있죠. 그래서 중국도 바로 이 소프트 파워, 즉 문화의 힘을 그토록 갈망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문화 영토 확장 분야에 있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자본을 투자하고 있는 국가가 바로 중국일 텐데요. 그런데 현재 중국이 진정한 롤모델로 삼고 추종하는 단 하나의 국가가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이를 증명하는 흥미로운 평론이 최근 프랑스에서 흘러나왔는데요. 현재 서구권 정부들이 경계태세를 갖출 정도로 우리나라의 문화적 파급력이 어마어마하다는 소식입니다. 사회 현상과 문화, 국제 이슈를 대중적인 시각에서 깊이 있게 풀어내는 프랑스의 시사 매체 스피디라이프는 이런 보도를 내놓았는데요. K-팝은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무기가 되었고 이제 각국 정부도 이를 심각하게 경계하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K-팝은 그저 화려한 음악과 퍼포먼스를 앞세운 청소년들을 겨냥한 서브컬처 대중음악으로 여겨졌으나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지금 전 세계 외교관들은 K-팝을 연구하고 국가 전략가들은 이를 분석하고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정보기관들까지 이에 깊은 관심을 두고 면밀히 감시하기 시작했다. 정보기관이라면 미국의 CIA, 영국의 MI6 같은 곳을 말하는 것인데요. 물론 K-팝을 군사적 위협으로 느낀다는 뜻은 아니지만 그만큼 그들은 우리의 대중문화가 가진 대중동원력과 영향력을 경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싶으시겠지만 이것은 사실 지난 몇 년간 한류의 중요성과 대한민국 소프트 파워의 가치를 끊임없이 강조해온 저희 채널이 늘 드리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현재 글로벌 전문 기관들은 우리 문화의 힘을 단순한 대중문화의 유행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이상의 국가적 소프트 파워 자산으로 인식하며 심지어 경계의 대상으로 삼을 정도인데요. 그렇다면 외신들이 이토록 우리 문화를 경계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사는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의 대성공 뒤에는 대한민국이 21세기에 구축한 가장 강력한 소프트 파워 시스템이 자리 잡고 있으며 이 문화적 영향력이 이제는 아시아의 지정학적 질서까지 뒤흔들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현재 K-팝은 더 이상 음악 산업이라는 좁은 틀에 갇혀있지 않다는 이 기사는 방탄소년단이 UN 총회 연단에서 연설을 하고 블랙핑크 멤버들이 전 세계 명품 브랜드들의 얼굴이 되어 패션계를 지배하고 수많은 해외 팬들이 한국어 노랫말을 받아 적으며 한글을 배우기 시작한 순간부터 K-팝은 이미 단순한 오락의 영역을 아득히 초월했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기사는 한국의 문화 파워가 글로벌 시장을 완벽하게 장악하면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를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꿈만 꾸던 기적을 현실로 이뤄낸 모델로 만들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즉, 전 세계 인류가 동경하는 완벽하게 세련된 국가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성공했다는 것인데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에 대해 기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불과 수년 만에 한국은 아시아의 지역 강국에서 세계 문화의 가장 힙한 중심지로 우뚝 섰다. 그에 따른 경제적 낙수 효과 역시 막대하다. 관광, 화장품, 패션, 한식, 한국어 교육 등 다양한 산업이 이 문화적 물결에 직접적인 수혜를 입고 있다.
심지어 삼성이나 현대 같은 제조 대기업들조차 K-팝이 만들어낸 세련되고 현대적인 국가 이미지 덕분에 엄청난 간접적 브랜드 프리미엄 혜택을 누리고 있을 정도이다. 하지만 현재 전문가들이 한국의 소프트 파워에 특히 경악하는 이유는 이 성공이 결코 우연히 이루어진 복권 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1990년대 아시아 외환 위기를 겪은 직후 한국 정부는 중국이나 일본 같은 거대 강대국들과 군사력이나 경제 규모로 정면 승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냉정하게 판단했다. 대신 문화산업을 미래 먹거리로 삼고 대대적인 국가적 투자를 시작했다. 정부는 창조 산업 인프라를 육성하고 민간 기업들을 밀어주며 해외로 문화 콘텐츠를 수출하는 전략을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당시에는 이러한 것을 국가 정책으로 삼는다는 것이 농담처럼 들리는 일이었지만 지금 돌아보면 가히 신의 한 수라 불릴 만큼 엄청난 선견지명이었다. 오늘날처럼 소셜미디어와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이 세상을 지배하는 디지털 시대에는 전 세계의 관심과 호감을 확보하는 일이 과거 영토나 천연자원을 확보하는 것만큼이나 치명적인 전략적 가치를 지니기 때문이다. 바야흐로 지금은 미국과 중국은 물론 일본, 프랑스, 영국 등 수많은 전통 강대국들이 문화적 영향력을 놓고 소리 없는 전쟁을 벌이는 시대입니다. 이는 전 세계 인류의 상상력과 문화적 주도권을 둘러싼 엄청난 전쟁인 것이죠. 그리고 한국의 한류 역시 이 거대한 전쟁의 핵심 축이 되었는데 오랫동안 할리우드를 필두로 한 미국 대중문화가 세계 시장을 독점해 왔으나 한국은 미국이 아니더라도 전 세계인들의 스포티파이 플레이리스트와 틱톡, 넷플릭스를 완벽하게 장악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란듯이 증명해냈다면서 기사는 이런 설명을 이어가는데요. K-팝 그룹들은 애초 기획 단계부터 철저하게 글로벌 시장을 타깃으로 정교하게 설계되었다. 음악적 트렌드, 시각적 비주얼, 스토리텔링, 정교한 SNS 활용, 글로벌 프로듀서들과의 협업에 이르기까지 모든 면에서 세계 시장을 겨냥한 K-팝은 결국 글로벌 팬덤이라는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거대한 연대 공동체로 성장했다. 이들은 인터넷 공간에서 무시무시한 정보 동원력을 보여주며 심지어 미국의 정치 캠페인에까지 조직적으로 개입해 예상치 못한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다. 그리고 기사가 지목한 이러한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을 가장 두려워하고 경계하는 국가가 바로 오늘 자주 언급되는 중국입니다. 대한민국의 문화 영향력이 얼마나 무서운지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기사는 이것이 현재 중국 공산당 정부에게 가장 민감하고 골치 아픈 아킬레스건이 되었다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국은 K-팝을 자국 청년층의 사상과 가치관을 뒤흔들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위험한 해외 문화 콘텐츠로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 당국은 여러 차례 한한령을 발동해 한국 연예인의 활동을 강제로 제한하거나 현지 플랫폼에서의 노출을 차단하고 미디어 협력을 축소해왔다. 공식적으로는 연예계 정화를 위한 조치라고 핑계를 대지만 그 이면에는 한국과의 문화적 주도권 경쟁에서 완전히 밀렸다는 열등감과 경계심이 존재한다. 중국뿐만 아니라 수많은 아시아와 유럽의 청년들이 한국 콘텐츠를 소비하는 과정에서 대한민국이 보여주는 선진적인 현대성, 자유로운 생활 방식, 그리고 민주적이고 평등한 사회 문화적 가치관을 자연스럽게 흡수하기 때문에 권위주의 정부일수록 한국의 영향력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면서 기사는 오늘날 강대국들이 더 이상 군사력이나 경제 제재 같은 1차원적인 하드파워만으로 경쟁하지 않는다는 중요한 진리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제는 각국이 전 세계 사람들의 관심과 마음을 얻기 위해 경쟁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잘 만든 음악 한 곡, 넷플릭스 드라마 한 편, 세계적인 스타 한 명이 수조 원의 경제 효과와 엄청난 외교적 영향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처럼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을 주도할 수 있는 국가는 피를 흘리는 직접적인 군사 충돌 없이도 막대한 국제적 발언권을 확보하게 된다. 한국은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그 누구보다 가장 먼저 이해한 영리한 나라였다. 전통적인 강대국들이 여전히 구시대적인 군사력 중심으로 사고하는 동안 한국은 문화의 힘으로 전 세계인들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었던 것이다. 물론 하드파워가 전혀 없는 소프트파워는 사상 누각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는 세계 어디에 내놔도 손색 없는 강력한 하드파워도 가지고 있죠. 하지만 이 기사가 강조하는 핵심은 바로 하드파워만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한다는 것이며 하드파워가 이미 전제된 상황이라면 소리 없이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는 강력한 소프트파워가 진짜 승패를 좌우하는 최종 결정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소프트 파워 측면에서 우리는 점점 더 거대한 강대국이 되어가고 있으며 문화 분야에서는 이미 전 세계가 인정하는 톱 클래스 국가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류는 이미 단순한 대중문화 산업의 가치를 넘어 우리나라의 핵심 국가전략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날이 갈수록 그 가치는 더욱 무한하게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좀 더 핵심적이고 위대한 가치에 대해 이야기해 볼 차례인데요. 우리나라의 강력한 문화적 영향력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엄청난 미래 자산으로 환원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 학술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를 비중 있게 주목한 매체는 바로 더 컨버세이션의 프랑스판입니다. 더 컨버세이션은 영국에서 시작된 국제적인 권위의 학술 전문 미디어로 전 세계 대학 연구자와 교수들이 자신들의 전문적인 연구 성과를 일반 대중에게 소개하는 세계적인 비영리 플랫폼입니다. 바로 이 권위 있는 매체에 매우 흥미로운 실증 연구 보고서가 게재되었습니다. 해당 연구를 진행한 필진의 이력 또한 화려한데요. 프랑스 로렌 대학교 교수이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및 디지털 콘텐츠 연구를 전문으로 하는 로랑스 코르루아 교수와 프랑스 오트알자스 대학교의 정보 컴퓨터학 부교수인 사빈 보슬레르 교수입니다. 이들 공동 연구팀은 프랑스 동부 지역 로렌 대학교와 오트 알자스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45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심층 인터뷰를 실시했습니다. 그 인터뷰의 핵심 주제는 바로 이것이었는데요. 한국 드라마는 실제로 프랑스 청년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과 구체적인 소비 행동을 바꾸는가? 연구 결과 보고서는 한국 드라마가 유럽 젊은 세대들에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력한 소프트 파워 무기로 작동하고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15세에서 25세 사이의 프랑스 청년층은 한국 드라마를 매우 적극적으로 소비하고 있으며 그 안에 담긴 문화적 메시지에 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프랑스 내에서만 0만 명이 넘는 유료 가입자를 확보한 넷플릭스는 이러한 흐름을 성공적으로 견인했으며 가입자의 약 44%를 차지하는 15세에서 25세 청년층은 기존의 영어권 미드들을 제쳐두고 한국 드라마를 가장 선호하는 최애 콘텐츠로 꼽았다고 하는데요. 기사는 이런 상황이 가져오는 영향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현재 K-드라마는 스릴러부터 청춘물과 로맨스 등 다양한 장르를 통해 유럽인들의 안목을 사로잡았다. 그리고 이 현상은 K-팝, K-뷰티, K-푸드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한류라는 거대한 문화적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문화 콘텐츠의 소비는 단순히 1차적인 오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한국으로의 관광인구 유입과 소비 행동 변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증명되었다. 강압적인 무력이 아니라 오직 문화적 매력을 통해 다른 국가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능력, 즉 소프트 파워의 교과서적인 정의가 완벽하게 입증된 것이다. 프랑스의 대학생 454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2%가 한국 드라마를 정기적으로 시청하고 있으며 대단히 좋아한다고 답했는데 정작 스스로를 열혈 한류 팬이라고 정의한 응답자는 22%에 불과했다. 이 대목이 바로 가장 흥미로운 반전 포인트이다. 그들은 자신이 한류 마니아가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일상적으로 한국 드라마를 소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K-팝이나 한식을 좋아해서 한국 드라마를 찾아보게 된 기존의 마니아층 확산 경로를 넘어 이제는 아무런 배경 지식이 없는 일반 소비자들이 오직 한국 드라마의 뛰어난 작품성과 재미 그 자체에 매료되어 한국 문화를 스펀지처럼 흡수하는 단계에 이르렀음이 증명된 것이다. 또한 한국에 대한 이미지 변화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36%는 드라마 시청 이후 한국이라는 나라가 대단히 긍정적으로 보이기 시작했다고 답했으며 59%는 기존의 좋은 이미지가 그대로 유지되었다고 답했다. 반면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갖게 되었다고 답한 사람은 5%에 불과했다. 그리고 이를 세부 지표로 뜯어보면 서구권 청년들의 한국에 대한 호기심과 동경은 훨씬 더 압도적인 수치로 나타났는데요. 이에 대해 기사는 이런 놀라운 분석을 이어갑니다. 향후 한국 여행을 갈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여학생의 무려 61%, 남학생의 48%가 언젠가 반드시 한국을 방문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미 한국을 실제로 방문해 본 경험이 있는 학생도 5%나 존재했다. 또한 현재 독학이나 학원을 통해 한국어를 열심히 배우고 있는 학생은 6%, 앞으로 한국어를 꼭 배우고 싶다고 응답한 예비 수강생은 16%에 달했다. 또한 실제 지갑을 여는 소비 행태의 변화 부분에서도 엄청난 영향력을 미쳤다. 응답자의 무려 67%가
화면 속 배우들의 깨끗한 피부를 보고 한국 화장품을 실제로 구매했다고 답했다. 20%는 한국의 세련된 패션 스타일에 깊은 관심을 표했으며 57%의 학생들은 떡볶이나 라면 같은 한국 음식을 꼭 먹어보고 싶다고 답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특히 한국어 학습과 관련해 언어학적으로 매우 인상적인 대목이 발견되었다. 많은 프랑스 학생들이 드라마를 자국어 더빙 버전이 아니라 한국어 원음으로 시청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과정에서 청년들은 대박, 감사합니다, 오빠 같은 기본적인 한국어 감탄사와 일상 표현들을 귀로 들으며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었고, 호기심이 생긴 이들 중 상당수가 한글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하거나 한국 여행을 완벽하게 준비하기 위해 한국어 전공 서적을 펼쳐들기 시작했다. 그리고 결론에서 연구진은 매우 흥미로운 부분을 주목했는데요. 연구진은 한국 드라마가 전 세계 젊은 세대에게 매우 강력한 소프트 파워로 작동하고 있다면서 이런 무시무시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많은 응답자들은 처음에는 한국 드라마가 자신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심층 인터뷰를 진행할수록 그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한국 음식과 화장품, 한국어, 한국 관광 및 한국 문화에 대해 깊은 관심이 이미 강하게 형성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스스로 확인했다. 따라서 한국 드라마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더 알고 싶게 만들고 실제 소비 행동과 여행 의향까지 변화시키는 엄청난 문화적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연구진은 결론 내렸는데요. 이 연구를 소개해드린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바로 자신들이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조차 머리와 몸이 완전히 따로 놀면서 실제로는 대한민국의 문화에 푹 빠져 살고 있었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한류에 열광하는 수많은 외국인들을 보며 놀라워하고 있는데, 그보다 더 많은 외국인들은 한국에 전혀 열광하지 않으면서도 이미 한국 문화에 완전히 푹 빠진 채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우리 대한민국의 문화적 힘이 정말 무서운 미래 가치를 가졌다는 점을 상기시켜드리고 싶었기 때문인데요. 오늘 전해드린 기사들의 내용처럼 대한민국의 문화의 힘을 가장 깊이 받아들이고 있는 이들이 바로 전 세계의 젊은 세대라는 점입니다. 평생토록 바뀌지 않는 가치관을 형성해가는, 그러나 아직은 구매력이나 사회적 영향력이 없는 전 세계 10대와 20대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문화에 깊이 빠져들고 있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그들이 전 세계의 주역으로 떠오르게 될 향후 10년 뒤, 20년 뒤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은 과연 어떤 모습이 될까요? 이미 우리나라는 문화 강국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우리 국가의 실질적인 힘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그 힘이 얼마나 더 커져갈지 정말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